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산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따라라라따 맥북이에요. 네, 맥북 프로 14인치를 샀습니다. 아마 다른 영상에서 솔직히 언박싱 뭐 이런 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이게 개봉되는 장면을 저도 기념으로 남겨야 되고 하니까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의 영상의 목적은 제가 이게 지금 선택한 모델이 맥북 프로 14인치 기본형 8코어에 SSD만 1TB 추가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잠깐 언박싱 보고 오시죠. 설계가 잘 되어 있다. 손잡이가 있는데 잡아주시고 열면은 가볍게 비닐을 뜯을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살살 들고 따따따따따따따 보시면 안 돼. 이렇게 해주면은 두둥, 잠깐 본체 옆에 두고 충전기 있고 케이블 있고 설명서 있고 안에 스티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본체 이거 제거해주고 미쳤다. 생각보다 작네요. 14인치인데 애플 로고는 커져가지고 이렇게 보면 진짜 그냥 아이패드 큰 거 같지 않아요? 열어볼게요. 뜨등. 벗겨. 와. 카메라 구도로 잘못 잡았어요. 이렇게 잡을 거. 좀 넓게 잡았어야 되는데 잘 안 보였죠? 아무튼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제가 만져보고 올게요. 만져보고 이따가 제가 왜 이 모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주입니다. 제가 이걸 하루 정도 사용했고 자세하게 좀 리뷰 드리긴 그렇지만 일단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바라던 이런 능력들이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왜 이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 기본형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일단 저의 맥북 연대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생 때니까 2010년? 2011년 맥북이라는 게 진짜 보편적이지 않아서 제 주변에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에 맥북을 들고 가도 그 수많은 학생 중에 맥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거였죠.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하이마트를 갔을 거예요. 하이마트를 갔는데 지금은 슬림하고 뭐 이쁜 노트북들이 진짜 많지만 그때는 다 투박했단 말이에요. 노트북들이 다 투박했는데 맥북이 너무 이쁜 거야. 이건 사야 된다. 그때도 맥북이 가격이 좀 있었어요.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 가격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사야겠다. 이제 아버지한테, 대학생이니까 아버지한테 좀 부탁을 하고 내가 이거는 알바를 해가지고 할부를 갚아 나가겠다. 아빠 카드로 하고 10만원씩 드리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맥북 프로 13인치를 사용했었고요. 맥북 프로 13인치를 사용하다가 더 욕심이 나니까 맥북 프로 15인치, 최근에 한 2, 3년 전에 i9을 탑재한 맥북 프로 15인치까지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M1이 나오고 나서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해가지고 M1 나오자마자 진짜 i9을 처분하고 그 공백 기간 동안 이제 아이패드 프로로 공백을 채웠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맥북 프로 M1을 탑재한 새로운 맥북 프로가 나오길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나와서 구매를 하게 된 건데, 이 상황에서 왜 맥북 프로 14인치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3인치 모델하고 14, 16 모델이 있어요. 이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 폼팩터에 그냥 M1 칩만 들어간 이제 맥북 프로고,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모델이 14, 16 모델 맥북 프로 모델입니다. 가격도 보면은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3인치 모델은 들어가 보시면 이전 폼팩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8코어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성능 코어, 효율 코어라는 게 있어요. M1 칩 같은 경우에는 8코어잖아요. 이제 성능 4코어, 효율 4코어로 이루어져 있고 저장 장치도 256부터 시작을 하죠. 메모리도 8기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에 나온 맥북 프로처럼, 이번에 나온 맥북 프로는 기본이 16기가거든요. 16기가 맞추고 이걸 512로 하면은 223만원부터 시작이죠. 여기서 이제 이번에 나온 맥북 프로는 이제 디스플레이도 더 좋아졌고 스피커도 더 좋아졌고 단자들도 더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13인치 맥북 프로는 약간 계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3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3인치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맥북 에어를 선택하시는 게 더 가성비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걸 업으로 하고 있다면 M1 Max 고급형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걸 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M1 맥북 에어만 써도 제가 이제 활용하는 성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 M1 맥북 에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합리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CPU 먼저 볼게요. CPU 보면은 CPU가 애플 M1 프로 8코어, 14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 뉴럴 엔진 다 똑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코어 CPU. 여기서 27만원 추가하면 10코어 CPU가 되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단일 작업을 했을 때는 10코어랑 별로 속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파이널 컷 하나만 만지고 거기서 하나만 렌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코어 CPU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추가하지 않았고요. 14코어 GPU는 이것도 제가 그래픽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어요. 아마 그래픽 관련 작업을 많이 하면은 무조건 M1 Max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2코어 늘리는 것보다. 맞아요. 네. 이거 2코어 늘리는 것보다 M1 Max 가서 32코어 만드는 게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8코어를 했지만 영상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제가 뭐 진짜 스튜디오급 영상을 편집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10코어로 하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악기를 워낙 많이 이렇게 두고 트랙도 많이 두고 멀티적인 요소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음악 작업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램은 16기가인데 아까 램 추가 그거 금액 보셨죠? 거의 50만원 돈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건 안 해도 되고요. 1TB SSD.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i9 맥북 프로 15인치 쓸 때 512기가를 썼는데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금방 써요. 그냥 계속 내가 뭔가 그걸 비워주고 치워주고 휴지통에 넣어서 처리를 해주고 하지 않으면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용량 압박을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1TB SSD 저장 장치로 추가를 했고 실제로 이게 들어간 SSD가 진짜 성능이 좋은 SSD에 들어갔고 512기가 때보다 1TB 때가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투자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14인치 XDR 디스플레이. 이거 디스플레이는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좋아서 딱히 제가 뭐 진짜 좋다고 과학적으로 설명드릴 말이 없네. 아무튼 진짜 좋아요. 그리고 포트들 다 있고요. 이렇게 이게 영어 자판이 진짜 잘 어울린다. 디자인적으로 너무 잘 어울린다. 영어를 추천드린다. 공홈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뭐 선택한 거는 이거예요. 결국 CPU 8코어 CPU를 선택해서 가격이 3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던 건데 8코어의 장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8코어 장점 일단 가격이 싸다. 그리고 발열이 적어요. 10코어에 비해서 발열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똑같은 이제 렌더를 돌렸을 때도 뭐 성능적인 측면에서 10코어가 조금 앞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팬이 돌거나 발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점이 있다. 그만큼 전력 소모도 적게 먹는다. 노트북에는 중요한 점이죠. 왜냐면 제가 그걸 엄청 고생했거든요. i9 맥북 프로 15인치 사용했을 때 진짜 발열과 전력 소모 때문에 진짜 고생을 했어요. 진짜 고생을 했고 거의 그냥 그 충전기를 꼽지 않으면은 뭔가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발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고 파이널 컷 키기만 해도 팬 돌아가는 그런 거 알죠? 만지면 여기 뜨거워져. 파이널 컷만 켜도 여기가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제가 하루 사용했지만 발열을 느껴본 적이 없고 팬이 돌아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은 그냥 M1 Max 사세요. M1 Max 사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고민에 도움되는 말을 제가 조금 더 해주고 싶었어요. 구매한 입장으로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한다거나 그리고 영화를 본다거나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카톡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가끔 이제 사진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프로적인 작업은 아니지만 진짜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특히나 유튜브 하기에는 진짜 막 대형 유튜버들 있잖아요. 막 스튜디오 해가지고 막 4K, 8K 막 카메라 몇 대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작업은 무조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양이에요. 개인 유튜브는 M1 맥북 에어로도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 난 조금 더 쾌적한 상황에서 신제품의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싶다 이러면은 맥북 프로 14인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16인치로 안 갔냐면, 일단 16인치가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16인치, 14인치는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가격이 늘어나는 만큼 디스플레이도 더 좋고, 스피커도 더 좋고, 발열 처리도 더 좋아요. 이제 안에 내부의 발열 처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좋고, 배터리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절대적인 배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맥북을 맨날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집에서 회사로 맨날 왔다 갔다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16인치는 조금 힘들다. 옛날 15인치 썼을 때도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4인치를 했고, 어쨌든 발열 처리가 좋긴 하지만 제가 8코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발열 처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8코어도 발열 처리가 조금 어려웠다면 16인치로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4인치 발열 해소 성능으로도 처리가 되는 8코어 CPU를 탑재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 관련해서는 딱 좋아요.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14인치가 딱이었다. 13인치에서 1인치 늘어났을 뿐인데 진짜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치가 저는 거슬릴 것 같았거든요. 저도 영상으로 볼 때는 노치가 되게 이거 신경 쓰인다, 약간 눈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사용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입니다. 정말 신경 안 쓰이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좀 신경 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예민한 편인데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게 아이폰에 익숙해진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솔직히 결제할 때만 해도 되게 이거 너무 과한 소비가 아닌가, 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건이 오고 나니까 5년은 거뜬히 쓰겠다 생각이 드니까, 한 5년이면은 300 정도니까 1년에 60만원? 1년에 60만원이라 치고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5년 지나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나의 이런 취미에 대한 갈증 해소와 그런 거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어쨌든 뭐 컴퓨터로 돈을 만드는 직업은 하진 않지만 정말 맨날 쓰거든요. 스마트폰만큼 써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뭐 예를 들어 2시간이라 치면, 하루에 내가 이렇게 하는 시간이 그거만큼 노트북을 더 이상 쓰거든요. 제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러려면 M1 Max를 샀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조금 돈도 안 버는데 거기다 500을 태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죄책감이 조금 있어서 안 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받아서 하루 정도 사용해봤지만 정말 만족스럽다. 버벅이는 것도 없었고 발열도 없었고 배터리도 엄청 오래가요. 적어도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아마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영상이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재밌네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맥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맥북 프로는 사야 되지 않을까?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원래 맥북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용자라면 모르겠는데, 원래 맥북을 사용하던 사용자였다면 이번엔 무조건 다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이게 무조건 맞아 이게 아니라, 맥북을 산 사람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한 명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